오늘 시승차는 BMW X5 4세대 xDrive 40i 모델입니다. X5는 BMW에서 만드는 SUV의 대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i는 3000cc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인데요. 5500 내지 6500rpm에서 340마력을 내고 1500 내지 5200rpm에서 45kg 포스메터를 냅니다. xDrive는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한 상시 4륜 구동이지요. 이번 X5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에어 서스펜션을 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BMW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어울릴까 하는 점이 관전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X5의 에어 서스펜션은 고른 길에서 잔 진동을 잘 걸러냅니다.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승차감 좋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과속 방지턱을 천천히 넘을 때 꽤 우아한데? 라는 느낌도 들고요. 정상적인 속도에 올라가면 부드럽기만 한 서스펜션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교량의 이음새 같은 좀 큰 불규칙에서는 반동을 정직하게 그리고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울렁이는 노면에서 위아래 바운싱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노면을 그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위아래 바운싱이 생기면 운전자에게 불안 요소가 되고 하중이 변하잖아요. 조작도 힘들고 조심스러워지고요. 마치 단단한 서스펜션의 차가 노면을 그대로 따라가듯이 땅에 착 가라앉아 가는 느낌입니다. 모든 진동을 다 걸러내려는 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필요한 노면 피드백을 유지하면서 잡진동을 걸러내려 한 느낌인 거죠. 흔히 말하는 구름 위에 떠있고 흐느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노면에 붙어있되 편안함을 극대화한 그런 느낌인 거죠.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편안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너무 편안한 그런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이 차가 BMW라는 걸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BMW는 드라이빙 펀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치로 생각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런 증거가 4세대 X5에서도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에어 서스펜션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는 등을 살짝 밀어주는 가속감입니다. 2톤이 넘는 차에 겨우 340마력 가지고 등을 떠미는 느낌이라니 말이 돼? 사실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을 밀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꼭 풀악셀 아니고 그냥 꾹 누르더라도, 그리고 2-3천 정도의 낮은 RPM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속감을 더 매끄럽게, 더 부드럽게 튜닝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밋밋하지 않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가속 초반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덕분에 더 흥이 나고 차가 빠르게 느껴집니다. 운전자가 악셀을 밟을 때 등을 밀어주는 느낌은 뒷좌석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힘을 좀 쓰려나? 하는 느낌이죠. 물론 컴포트 모드에서는 약하고 스포츠 모드에서 악셀을 좀 세게 밟으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 자체는 좀 불편하네 라든지 되게 편하네 라든지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 체급의 SUV로는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는 경향이긴 한데 눈길을 끌 정도도 아니고요. 분명한 건 운전석이 주인 자리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실려가는 것 외에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얼마나 즐겁게 운전하는지 같이 느끼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서스펜션에서 뭔가 BMW스럽지 않은 점이 있다면 후진동을 넣어 두었다는 점이네요.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살짝 후진동이 있고 조금 빠르게 지나면 앞뒤 범프 스톱에 닿는 듯한 약한 충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소에 드라이빙에서 안락성을 살려두려 한 거죠. 느긋한 운전에서는 다이나믹함 대신 편안함을 선택한 겁니다. BMW가 X5에서도 드라이빙 펀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치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한계에서의 맛깔나는 거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초반 롤은 좀 있는 편이에요. SUV니까 당연한데요. SUV 중에서는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롤이 점점 커진다든지 불안감을 준다든지 하진 않아요. 롤이 생기든 말든 자세의 변화가 없고 거동에 위험한 시그널이 전혀 없어요. 속도를 올려보면 한계속도 가까이에서 앞바퀴가 먼저 소리를 냅니다. 약한 언더스티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계속도로 다가갈수록 뉴트럴 스티어로 특성이 변해요. 차를 밀면 밀수록 더 잘 버틴다는 거죠. 앞뒤로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코너를 주파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동의 변화나 불안감이 전혀 없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계 거동이 그렇게 안정적인데도 차가 다 알아서 해주니 재미가 없다 라는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재미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차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는 운전자가 이러든 저러든 한계 내에서 돌아가도록 차 따로 운전자 따로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X5는 차 따로 운전자 따로의 상황이 별로 없어요. 운전자의 조작에 차가 적당히 반응을 해주거든요. 악셀을 떼면 파고들고 악셀을 밟으면 앞뒤 타이어 소리가 커지면서 점점 더 균형이 맞아 들어가고요. 그 와중에서도 위협적인 거동은 전혀 없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4세대 X5에서 드라이빙 펀의 필수적인 요소는 빠뜨리지 않았네요. 노면을 불편하지 않게 느끼게 하고 직선에서나 코너에서나 운전자의 조작에 반응하고 이렇게 드라이빙 펀을 부추기는 요소를 심어 넣는 게 BMW의 철학인 거죠. 덕분에 그런 취향에 맞는 분들은 BMW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편으로 개성이 강하면 실증이 날 수도 있죠. 운전 재미에 흥이 좀 떨어지면 좀 더 편한 차를 찾기도 하고요. BMW는 그렇게 떠나간 혹은 떠나갈 수 있는 고객층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더 편하게 만들어 놨으니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출퇴근할 때 차를 좀 더 타고 싶은데 내 직장은 왜 이렇게 가깝지? 라든지 퇴근할 때 집에 다 왔는데 그냥 한 바퀴 좀 돌다가 들어갈까? 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차는 BMW가 유일할 겁니다. 4세대 X5는 평소에 더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그런 감성을 저버리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일입니다. 네, 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필입니다. 차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쪽은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협찬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시고 스타트업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뭐 사업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십니까? 코로나 여파로? 해외 쪽 비즈니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소프트웨어라 그러면 주로 분야는 어느 쪽 하시는 거예요?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 이야. 오, 진짜요? 완전히 이쪽 분야시네요? 하나 만들어서 제 머리에 좀 심어주세요. 네. 그러면 자동차 분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십니까? 금융권. 금융권? 네. 금융권에서는 딥러닝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나요? 뭐 여신이라든가 네. 보험의 사기 부분 네. 그런 부분들. 네. 네, 주로 그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개발하시는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예. 그 업무가 얼마만큼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여신을 등급을 산정을 하고 네. 거기에 따른 그 이율이나 그런 네. 걸 책정하고 네. 그런 부분들 네. 기존의 금융권에서 사람들이 하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요. 그럼 금융 데이터도 굉장히 되게 큰 데이터거든요. 그 그 큰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 물론 자동차가 좀 더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저도 드는데 뭐 난이도 면에 있어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프로그래밍하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난이도에 비슷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게 거의 구현이 되는 기술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개발하시는 건가요? 지금 적용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계속 수정 보완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시는 과정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차세대 4차 산업을 넘어서 이제 또 새로운 가치를 또 창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자동차 설정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스포츠 모드이고요. 네. DSC는 그냥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냥 좋네요. 이게 스포츠성이 우리가 링크 분석하면서 그래 뭐 스포츠는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니까 즐기려면 즐겨 뭐 그런 세팅으로 딱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개의 코너를 돌아보면서 바로 느낌이 오네요. 그래도 BMW의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SUV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3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스포츠형 모델에 비해서 아주 적극적인 세팅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코너를 돌아갈 때 보면은 이게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BMW의 코너링을 이제 칼 같은 코너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맛은 조금 덜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SUV를 타시는 분들이 뭐 스포츠를 겨냥해서 타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게 이 속도에서 소리가 나면서도 전혀 심리적인 부담이 없이 자세를 딱 바로잡고 가는 게 진짜 이거는 BMW 맛이에요. SC60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 얘는 일단 롤을 허용하지만 한번 자세를 잡으면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냥 쭉 유지하면서 돌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뭔가 거동 변화에 따른 불안감도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정도 속도, 그러니까 한계 내 속도에서는 돌발적인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어떤 위압감도 주지를 않고, 지금 거동 잡으면서 깔끔하게 유지를 하면서, 뉴트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차가 밸런스를 잘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자세가 얼마나 깨끗하게 남아있잖아요. 깔끔해요. 깔끔하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기에서 롤을 조금 줄이면 스포츠성이 이제 딱 느껴지면서 달리는 맛이 나는 건데, 근데 SUV가 이 이상 그 롤을 없애기가 힘든 게 그렇게 되면 불편해요. 불편하지. 그럼 이제 SUV를 타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고 뭐 스포츠 세단을 즐겨야 되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게 차체의 중심 CG가 높단 말이에요. CG가 높은 SUV에서 이마만큼의 안정감이나 깔끔한 동작이 나온다는 게, 이게 사실 BMW가 2차 X5를 만들어내기 이전까지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얘가 개척을 한 거죠, 이 X5가.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모델답게 제가 이게 타고 오면서 느낀 게, 단단함이 살짝 숨어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어소스의 특징인 부드러움이 부각되는 승차감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이사이에 느껴지는,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버티는 힘이라든지 매끄럽지 않은 도로를 지날 때 어떤 그 본 성격이 살짝 드러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달릴 때도 잘 버텨주긴 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살짝 가졌었거든요. 지금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악셀을 살짝 들면 살짝 들어가요. 이게 그 운전자 조작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해줘요. SUV가 이런 동작을 밸런스만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얘는 기본적으로 전후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엑스드라이브 자체가 이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트랙션을 아주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 사륜 배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접지 특성을 강화시켜서 코너링 포스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동을 보면 코너에 진입하면서 처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는 앞바퀴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보통의 경우가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밀면 앞뒤가 고르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힘을 뒤로 앞으로 조절을 하면서 처음에 살살 소리가 날 때는 어느 정도 한계 가깝지만 정말 한계는 아닐 때는 그냥 자세만 잘 유지하는 식으로 앞타이어 소리를 내서 운전자의 경고를 주고, 그러다가 정말 한계할 때는 나 있는 힘껏 내 몸 조절 잘 할 거야 하면서 앞뒤로 고르게 분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특징으로 이제 손 동작으로 말씀드리면, 코너가 하중이동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쭉 가면서 차가 라인에 따라서 그냥 동작을 잘 유지하면서 돌아요. 그런데 하중을 좀 강하게 받아서 출력이 배분되는 순간 얘가 어떤 동작을 보여주냐면 살짝 틀어요. 이렇게 살짝 틉니다. 그러면서 그 후륜구동 특유의 약한 오버를 통해서 코너를 이렇게 좀 전환시키면서 파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후륜 배분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 사륜구동 방식의 스포츠성이 있는 세단에서는 분명히 그 성격이 느껴지는데, 사륜구동이라 그래도 SUV에서는 그런 성격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얘가 5m 가까운 4.92m의 사이즈의 2.2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이즈에서도 그런 동작들이 아주 운전자가 느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이 X5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좋네요. 이제는 1세대 때는 그 스포츠성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한 느낌이 좀 덜한 거 아니냐, 좀 불편한 거 아니냐 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다가 2세대 때 아 그래? 그럼 편안하게 해줄게 해서 했는데 이게 좀 이걸 원한 건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3세대에서 그게 어느 정도 어우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하긴 한데 스포츠성이 좀 더 좋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졌었거든요. 3세대에서는. 4세대는 편하면서 스포츠성 X5의 원래의 좀 기민하면서 액티비티한 모습이 잘 구현이 되어 있네요. 진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X5는 BMW가 이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을 개척한 브랜드로서, 물론 원조는 아니지만 이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 SAV를 주장하는 그런 브랜드다운 좋은 거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승차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에어 서스펜션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좀 부유하는 듯한, 붕 떠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너무 붕 뜬다는 느낌을 많이 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치 그 바디온 프레임에서 바디하고 이렇게 차체하고 프레임이 좀 떨어져 있는 유격이 있는 듯한, 그렇죠. 이렇게 막 몸이 좀 이렇게 떠도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그게 이제 바디온 프레임은 불편하게 떠도는 거고 에어 서스펜션은 편안하게 이제 겉도는 건데, 스포츠성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런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좀 띄워라. 너무 이건 좀 붕붕 떠가는, 물에 떠가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적당히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잘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랜드로버의 그 에어서스를 랜드로버를 인수를 하면서 BMW가 흡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랜드로버는 얘보다 좀 부드러워요. 약간 부유하는 듯한 느낌이고, 그 느낌이 SC90에서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랜드로버랑 SC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속도를 내거나 브레이크를 잡거나 과속 방지선을 넘을 때 이 피칭으로 인한 노즈업, 노즈다운 현상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얘는 부드러운 에어 서스펜션임에도 노즈업, 노즈다운도 굉장히 제어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XC60 시승하면서 독일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롤도 잘 잡아내지만 피칭을 잘 잡아내는 그런 서스펜션 기술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특성에서도 이런 걸 잡아내니까 확실히 이쪽 분야, 그러니까 스포츠성과 편안한 어떤 성차감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어떤 기술력은 독일 브랜드가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 PD 속 안 아파요? 멀미 중입니다. 멀미 중이에요? 네. 적응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요. 네. 얘도 뒤가 그렇게 좀 흔들흔들 하나?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은 과속 방지턱에서 얘가 뒤가 좀 울렁울렁 하잖아. 그죠? 그거하고 다 비례하는 거야. 비례해요. 응? 네. 어쩔 수가 없어. 편안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흔들림을, 후진동을 약간 허용을 해야지 편안하지. 야, 근데 이 정도 덩치에서 이런 주행속도 나오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참. BMW가 전기차 시대에 이런 어떤 그 앞선 스포츠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봐야 알겠지만, 내연 자동차 시대에서는 뭐 거의 끝판왕에 가 있네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허용하는 한계에서는 가장 높은 완성도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2.2톤에 4.92m에 이게 폭이 지금 2m 가까운, 그리고 차고도 낮지 않단 말이죠. 아무리 CG와 그 롤센터를 잘 맞춰놓고 모멘텀을 잘 조율을 한다 그래도 물리적으로 이런 코너링 포스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더군다나 롤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 스키드 소리 보시면 깔끔하잖아요. 요게 변하는 시점이 이제 토크, 출력이 배분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출력이 배분되면서 거동을 추스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좀 더 안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어떤 운전의 재미까지도 살짝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타고 발로 온갖 재간을 부려도 상체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듯한 느낌. 예. 네? 이 정도 되면 밀려나야 되거든. 롤이 버티잖아요 지금. 잘 버텨. 그리고 하중이 점점 쏠리면서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스키드가 중간에서 또 뒤로 이동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변화를 보면은 지금 하중이 어느 쪽에 그 접지의 포화가 어느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구나, 어느 쪽이 지금 꽉 차 있어서 배분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얘가 느껴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 운전자도 되게 편하죠. 지금 저는 불안감이 전혀 없어요. 네, XC60 하실 때만 전혀 해도 없어요. 그때는 조금 야 이렇게 할까? 네.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뭐 참발 잘 듣네. 어느 정도 몇 번 돌려보고 한계 속도는 여기고 이 안에서는 뭐 큰 문제 없겠어 하니까 이제 스티어링 휠 지금 그 조작하시는 것도 보시면 타각도 보면 한결 여유롭고요. 가속 페달도 넣었다 뺐다도 한결 덜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한계점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거고,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 초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 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어주고 또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베이스가 되니까 여러모로 좋습니다. 지금 초보자서부터 승전자까지 뭐 아주 스포츠성을 원하시는 그런 분만 제외하고 어느 정도 중상급자의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까지도 두루 얘가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1억 정도의 가격으로 이 정도 품질의 출력, 그 다음에 물성, 요 정도의 주행 성능 대안이 없겠는데요, 이 차는. 그럼 그냥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안한 특성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고급스러움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SUV, 고급 프리미엄 SUV를 고르신다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는 이 모델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하이브리드로 나는 좀 연비 위주로 가시겠다 그러면은 또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452 하이브리드 모델 연비 인증이 통과돼가지고 그래요? 네, 출시를 앞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솔린 기반, 그냥 아이스 엔진 기반의 고급 SUV 가운데서는 얘가 답이네요. 운전 좀 재밌게 재밌는 차를 하고 싶다, SUV를 타면서도. 그럼 뭐 두말할 나위 없네. 그리고 서스펜션의 그 에어 서스펜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편안하면 편안함, 스포츠성이면 스포츠성, 이게 이렇게까지 넓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네요. 예전에는 이게 참 평행선이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이제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보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성이 좋으려면 좀 딱딱해져야 되고, 근데 어느 메이커든 다 노력을 하는데 스포츠성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만들까? 그죠.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BMW가 상당히 지금 X5의 완성도를 높여놨네요. 그리고 GV80이 이제 X5랑 비견되긴 하는데 안 되겠네요. 한마디로 안 되겠네요. 아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아직. 그게 맞겠죠? GV80도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GV80 추천드릴 때 6,500에서 사륜 걸면 6,800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하면 7,300? 고선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를 잘 아시든 아니면 잘 모르시든 두 모델을 같이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성격이 느끼실 좀 것 많이 같아요. 다르니까요. 방금 쿵 했는데
얘가 단단함을 속에 감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쿵 하는 그런 장면들, 여기 이 빨래판 같은 길도 네. GV80보다는 진동이 좀 더 있어요. 네. 웅웅웅 둥둥둥둥 하는. 그러니까 그 스포츠성을 위해서 저 뒤쪽까지 다 파낼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또 고려해야 될 게 얘가 타이어 세팅이 워낙 특이해요 지금. 너무 독특해요. 그러니까 27540이란 말이에요. 앞바퀴가. 네, 21인치. 뒤에는 또 3153호예요. 네. 아니 3000cc SUV에서 3153호 쓰는 건 처음 봐요. 포르쉐 말고 315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이거 X5M, X6M에서 쓰던 사이즈인데 이걸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불편감일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충격 흡수를 아무래도 좀 덜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20인치로 해서 평평비 50 사이즈로 바꾼다면 이게 또 아마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네. 편안해질 텐데. 네. 요런 맛을 찾는 사람들이 타이어 소리 너무 일찍 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지금 GLE가 그 편평비 50 세팅이거든요. 네. 27550 세팅인데 20인치에 22였나요? 21 아닌가요? GV80. GV80 22였을 거예요. 그렇게 컸나? 그랬을걸? 야. 자, 하여튼 좋네요. 네. 네, 차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3세대까지는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좀 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X3까지만 해도 좀 잘 비교해보고 사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 4세대 X5는 BMW X 시리즈 가운데서 역대급인데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순수한 아이스 엔진으로는 얘가 마지막 버전에 가깝잖아요. 거의 그렇게 봐야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 모든 걸 다 해보겠어. 다 담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포맷으로 완성의 끝판왕을 보여줄게 하고 낸 것 같아요, BMW가. 그전에는 이제 뭐 신차 출시되면은 기존에 쓰던 엔진 넣고 기름도 조금 넣어줄 거 넣어주고 뺄 거 하면서 이렇게 간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장을? 근데 지금 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기차는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돼야 소비자들이 짚고 하니까. (1억 500) (1억 600) 가격이 이제 M 패키지가 1억 1520, 얘가 1억 600 일반 모델이 X라인이죠, 얘가 이름이. 예, 40i X라인. 300만원 할인을 받으면 이제 1억 300. 1억 300짜리 차를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죄송스러운데, 근데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 기대하기 좀 어려운 품질을 잘 구현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얘가 후발업체도 아니고 이 분야를 개척한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이 X5는 그러니까 그 가장 비싸고 좋은 의미라 해서 플래그십이 아니라 이 분야를 개척한 플래그십이거든요. 얘보다 ML이 먼저 2년 먼저 나오긴 했지만 이 모델이 프리미엄 SUV 시장을 폭발시킨 촉매가 된 모델이죠. 물론 1970년도에 이제 레인지로버가 이 분야의 럭셔리 SUV의 깃발을 꽂긴 했지만 모든 브랜드가 지금 얘를 겨냥하고 신차를 낼 때마다 이 X5의 상품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BMW가 한 발 더 도망갔어요. 지금 한 발 더 도망가서 이게 우리가 먼저고 우리가 제대로 이 시장을 개척한 개척자야, 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품질이면은 뭐 돈이 안 아깝겠는데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BMW를 몇 대씩 갈아치우면서 네. 나 BMW 빠야 하는 게 이제 지겨웠던 사람들이 BMW를 벗어났다가 네. 또 좋아졌네. 그러니까요.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동안 BMW에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지 하는 부분이 거의 지금 보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네. 생각하고 BMW의 그 맛깔난 그 맛을 때문에 승차감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나 그게 원한다는 분은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더 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앞뒤로 약간의 울렁거림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울렁거림, 그 편안함 속에서 야 이렇게 편한데 시중에서 잘 되는 차가 어딨어 하는 사람이면 만족한 거죠. 더군다나 보통 이렇게 안정적이 이런 거 있어요. 코너를 돌 때 안정적인데 재미가 없는 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그래요. 네. 특히 SUV는 열이면 9.8이 그래요. 근데 얘가 나머지 그 2%에 해당하는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재미있는, 아주 재밌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동작도, 이런 맛도 있네 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이게 SUV로서는 그냥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더 어려워요, 사실은. 네. 이 이상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나가는 그 가속이나 이런 게 얘가 이제 덩치 무게를 고려하면 네. 40이긴 하지만 3 시리즈랑 비교하면 330이랑 뭐 비교는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330의 맛깔 그 생각하고 타시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SUV에서 논하는 스포츠성은 그 네. 레벨에서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원래 SUV에서 스포츠성이 좋다는 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스포츠? 뭐 말이 돼. SUV를 왜 스포츠를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을 왜 들이대?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장르인데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되니까 여기 스포츠가 되네? 이거 스포츠성이 있네? 얘가 왜 이렇게 맛깔스럽지? 괜찮네? 이런 차원에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극찬을 하더라, 뭐 스포츠세단을 씹어먹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 아닙니다. 스포츠성을 원하신다 그러면 330i나 340이나 뭐 이런 데로 가시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일상 주행에서는 네. 배기 사운드가 네. 조용하다 했는데 네. 340i에서 들리던 그 배기 사운드가 여기 스포츠 주행하니까 좀 들리니까. 들리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네.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네.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BMW가 어떤 또 매력이 있냐면 보통 이런 럭셔리 SUV 같은 경우에 가속할 때 그냥 속도만 쭉 올라요. 그러니까 그 네. 가속도 곡선이 네.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얘들은 악셀 딱 밟으면 툭 치듯이 네, 뒤에서 야, 쳐주는 느낌이. 밟았지? 네. 밀어줄게 거기다가 얘네들이 스포츠를 아는 게 뭐냐면 가속이 진행되는 그 초기에 살짝 의도된 진동을 만들어.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시트까지 살짝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소리까지 배기까지 더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포츠 감성을 엄청나게 자극을 해요. 그 작은 요소들이.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코너를 돌아도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 스포츠의 감성을 느끼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조금씩 터치업을 해주는 그 배려가 오너들에게 그래 역시 BMW 이 맛이야,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진동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진짜 급가속을 진행할 때 살짝 떨어지면서 나 지금 나가고 있어라는 신호를 주거든. 그러니까 랜드로버 네. XC90도 그 에어서스가 달려있는데 그런 차를 타는 나긋나긋한 그런 매끄러운 가속,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예. 근데 그게 맛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그 초반에 속도가 올라가면서 살짝 발끝과 엉덩이를 약간 자극해주는 그게 굉장히 짧아요. 짧게 일어나고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차체가 울리는 진동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의도를 한 거예요, 이게. 그 항상 일정해, 그 양이. 그러면서 같이 배기가 터지면서 자세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배기 소음도 옆 사람이 탔을 때 시끄럽네 라는 그 선까지 안 넘어가고 뭔가 한꺼풀 덮인 상태에서 운전자는 소리 나 뭐 이런 기분을 주는 거죠. 한 3,000, 4,000rpm에서도 즐길 수가 있어요. 뒤에서 밀어준다는 느낌과 동시에 배기 압이 터진다는 느낌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빵빵 터진다. 이런 스포츠 주행 감성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항상 이렇게 스포츠 성능이 예상보다 좋으면 이게 뭐 평가를 후하게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병이에요, 우리가 병. 딴 거 잘 안 보여. 근데 얘는 뭐 내장도 괜찮고요. 나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 스웨이드도 아니야 이게. 이 위에 마감이. 그러니까 1억짜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가죽 품질이 나파도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가죽이라고요? 버네스카. 버네스카? 네. 꼭 번외로 만든 가죽 같아요. 버네. 버네스카. 버네스카. 그러니까 이게 가죽도 이렇게 만져보면 거칠거칠해요. 뻣뻣해. 약간 뻣뻣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보 너무 좋은 가죽을 몇 번 연속으로 그러니까. 타다 보니 얘도 나쁜 가죽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비교가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조정이 잘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얘가 몇 웨이죠? 12웨이인가? 하나, 저도 둘, 정확히는 하나, 둘, 모르겠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 8, 9, 10, 11, 아홉, 12. 네, 12회이네요. 네. 12회 정도면은 이 급에는 또 괜찮은, 예, 조수석, 운전석이 또 다 12회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또 이게 등받이 상단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 시트의 가죽 재질하고 이 내장재, 내장 마감재 위쪽 스웨이드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가격이 안 맞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불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BMW의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이렇게 질질 새는 거는 좀 많이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런 어떤 문제들은 이제 시간 지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신차 상태에서 이게 길들이기가 이제 2,800km로 딱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 건데, 일단 가성비를 논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이나 1억 300만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가격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 동일한 어떤 세그먼트의 이 정도의 성능과 품질, 또 안정감이 나오는 차들 가운데에서는 얘가 상품성이 지금으로선 제일 좋네요. 네. GV80 가득 얹어서 풀옵션으로 사실 분들은 요거랑 한번 잘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V80의 장점은 이제 7천 초반에서도 웬만큼 좋은 옵션으로 럭셔리한 SUV를 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 그리고 넓은 시트.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것도 의미가 큰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GV80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시는데, 9천 중반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고, 에어서스의 격차까지 감안하면 이게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